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5월까지의 마무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5%, 코스닥은 2.5%의 월간 상승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좋았던 한 달, 결국은 세린메이는 틀렸는데요. 6월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는 우리 시장 안에서의 빅 이벤트죠. 대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딱 하루를 남겨두고 오늘 시장의 방향성 어떨까요? 그 경계감과 위쪽 2,700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 속 방향성 잡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 먼저 시세 체크해 보시죠. 현재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고요. 바이오 몇몇 종목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엇갈려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닉스가 크게 매물 출회가 좀 나왔는데요.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0.7%가량의 마이너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위기가 좋고요. 정책발 기대감 반영하면서 LG엔솔, 에코프로, 에코프로 모두 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과 페트론도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주 중심으로 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술 이전 기대감 갖고 있는 쪽이 아스코 기대감 속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은 다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까지 프리마켓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6에서 1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지금 방산 종목들 현대 로템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역시 관세 대안카드 안에서는 강세로 이어질까 이 6월 기대감을 싣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수출 지표 좋았던 파마리서치, 휴젤, 휴메딕스 같은 보톡스 필러 관련 종목들도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번 거래량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이너스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7%의 약세 움직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방산과 조선 쪽으로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비교적 홀로 강했던 이 삼성중공업이 추가적으로 1.24%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는 한국 BNC, 국전약품 급등이고요. 지금 조선과 함께 LNG 쪽으로 넥스틸, 휴스틸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애경케미칼, 한농화성, WCP 이런 신기술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좋고 앞서 보신 것처럼 소재단도 다 같이 2차 전지 반응 좋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빅이벤트 대선 말씀드린 대로 2,700 그 돌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700선을 지난주에 뚫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상단을 또 한 번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화요일에 자리하고 있는 대선을 필두로 해서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과 여기서 상단을 더 뚫고 갈 거다. 양당 누가 되더라도 증시 부양에 대한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분분하게 엇갈려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대감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보도록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지표도 중요한데요. 미국 ISM 제조업 지표, 우리와 수출 반도체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지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진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 발표와 함께 50 상회할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더불어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까지 만약 분위기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데에서 지난주 금통위에 이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자극할지 여부가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미국 알래스카 LNG 컨퍼런스 여기에 산업부가 참가를 하는데요. 우리 대거 기업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강관 관련 종목들도 다시금 지켜보자라는 의견들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넘어가서 보시죠. 첫 번째는 관세 이야기인데요. 좋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오전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이유도 관세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상호관세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하루 만에 번복되면서 항소법원 이야기처럼 일주일간 상호관세는 적용이 된 상황이죠. 여기에 플러스로 미국과 중국이 5월 중순에 이뤄냈던 제네바 합의, 이것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조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미 재무장관이 오늘 개장 전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와 시진핑 만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아주 아주 나쁘게 흘러가진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백악관 쪽에서 계속
이어갈 것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6월 9일에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날짜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관세 리스크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상호관세 사법 리스크 속에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 관세를 인상하는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이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6월 4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관세 추가적으로 인상한다고 하고요. 그 인상률이 대단하죠. 2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누구도 철강 산업을 훔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쪽으로 특히 EU를 겨냥한 이런 관세율 인상이지만 우리 쪽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철강사보다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업체들이 타격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추가 관세를 현지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할 텐데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마진과 관련해서도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PMI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죠. 제품 가격 하락이죠. 그리고 4월에 자본재 신규 주문도 뚝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황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결국은 관세 안전지대를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로 또 다가가게 되는데요. 지금 추가된 관세 피해주에 철강 들어가 있고요. 관세 안전지대 안에서는 앞서 일정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LNG 쪽으로 힘 받아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조선, 방산, 전력 그리고 LNG까지 봤을 때 LNG 산업부와 함께 지금 알래스카 회의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포스코, 동양철관, SK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LNG 프로젝트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일본 쪽에서는 우리 LNG 수입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야라는 의사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대만이 그러했었는데요. 이런 압박 움직임 속에 우리 쪽으로도 함께 수입을 늘려가게 될지 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함께 내일장 힘 받아갈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보신 것처럼 강관주들의 분위기 좋고요. 조선, 방산, 더불어서 금융 밸류업, 미용 쪽까지의 강세 움직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움직임 잠깐 체크해 볼까요? 지금 철강주들의 움직임은 대형사 위주로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현대제철, 세아 베스틸 지주는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공행진했었는데 이쪽까지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2.8%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제철,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더 크게 빠지네요. 다만 휴스틸, 넥스틸 같은 종목들 강관 쪽으로는 강세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그동안 LNG 프로젝트에 따라서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오늘 좀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안에서 전략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관세 우려 속에서 이것이 반영된 수출 지표의 답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물론 전체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 타격 크게 받았고요. 자동차, 철강 이렇게 품목 관세로 들어간 이 품목의 경우에는 타격이 더욱더 컸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런 품목들도 있는데요. 미용, 변압기, 화장품 그러합니다. 일부 반도체 몇몇 품목도 그러했고요. 그 가운데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서도 많은 힌트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호실적 발표했던 울타뷰티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급등 움직임, 우리 시장까지 지난주 후반에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다가 LP뷰티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의 TP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울타뷰티와 LP뷰티 모두 다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흐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수출 지표는 뚜껑을 열어보니 국가별로도 제품별로도 좋았는데 특히 좋은 건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대다수 미국 쪽 의료의 품목은 약해지고 있는 기조인데요. 여기에서 상쇄되고 있는 또 다른 국가, 유럽과 중동 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힘이 강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49%, 중동도 49%, 아시아권에서는 중화권이 약했지만 일본이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 수출 때 일본이 좀 약했던 기조를 감안해 봤을 때 기저 효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제품별로는 선 제품, 특히 기초만 놓고 봤을 땐 좀 약한데 이 선크림 포함한 제품 쪽이 좋았었고요. 색조에서는 립 제품이 4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는 밸류체인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색조달에서는 클리오피아, 또 아이패밀리 SC,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최근 반등 움직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기조고요. 선크림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권가에서도 주목했었습니다. 선진뷰티 사이언스
밸런스, 한국콜마, AS텍 함께 상승 움직임 탈 것으로 예상되고요. ODM 쪽으로 한국콜마는 여전히 증권가의 탑픽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달바 글로벌의 움직임, 기초제품 미스트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기초제품들의 특히 중국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지켜보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실리콘2의 강세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 일라이릴리, 지금 마운자로에 대해서는 위고비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단위로 봐도 일라이릴리는 주간 상승을, 반면 이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반대로 주간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고비가 공급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롭게 마운자로가 위고비를 추월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쭉 보시면 5월 기준으로 이 비만 관련 종목들이 매우 좋았었거든요. 펩트로는 무려 42%의 상승을, 인벤티지랩이 살짝 주춤한 가운데 D&D 파마텍이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사형과 경구용 모두 다 좋았던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아쉽게도 상반기 안에 마운자로를 국내 출시하는 건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기대감을 지연시켰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볼 텐데요. 지금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쪽 2차 전지 쪽으로는 다시 한번 정책 기대감 받아갑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하루 앞두고 2차 전지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다. 배터리 삼각벨트, 이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지금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 시세 매우 좋았었는데요. 오늘 이를 반영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Q&A로 가보죠. 지수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2699선, 코스닥은 736선, 첫 단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풀어가 보죠. 차영주 ISF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 소장님. 지금 지수 자체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당장 철강 알루미늄 관세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 상호 관세도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락가락 하잖아요. 증시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강 개별적으로만 타격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봐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철강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은 관세를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대놓고 뭐 치킨에 비유하는, 그러니까 치킨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겁쟁이라는 어떤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 상태에서 과연 트럼프의 이런 감정적인 행동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도 밝혔다시피 다양한 또 방법들을 이제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미국에서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바라볼 때는 이거는 오늘 좀 아무래도 심적으로는 오늘 좀 힘들긴 하겠죠. 근데 개별적으로 이 섹터만 좀 그런 부분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또 시장에 있어서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는 이런 섹터가 아니겠죠. 오히려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오늘 관심이 되고 몰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정도였다라면 오늘 파급 효과가 컸었겠죠. 근데 반도체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여러 갈래 중에 한 갈래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력 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오늘 조심하자.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망치는 요소는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내성도 생겼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시장이 움직일 거다. 알겠습니다. 철강만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움직임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지금 수출 지표에 화답하나요? 오늘 화장품주의 강세 움직임이 호가상으로도 잡혀 있는데요.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함께 봤습니다. APR 3%, 코스메카 코리아 2%, 실리콘도 2% 가깝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은 약했잖아요. 네. 미용 화장품 이번 수출 지표 안고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할까요? 레벨업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종목이 지난 1분기, 2분기 초처럼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단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수가 강할 땐 반도체 IT라든지 제약바이오가 강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오히려 약할 때 2차 전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컨텐츠 쪽이 제법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지금 쉬어가는 시장이다 보니 본격적인 6월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거래가 한산함 속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어떤 몇몇 종목에게만 저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섹터, APR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기보단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맞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는 VT라든지 달바 글로벌 이러한 쪽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 번 더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품 경쟁력 좋았던 쪽으로 그렇죠. 보자. 네. 알겠습니다. VT 니들샷, 달바 미스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지금 차 소장님께서 관심주로 가져오신 곳에 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프리마켓 시세 그리고 현재 호가상으로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서 움직임 좀 여쭤보려 합니다. 2차 전지예요. 이재명 후보 대선 앞두고 배터리 삼각벨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힌트 가져와 주신 건지 긍정적으로 이제 봐도 될 시그널이에요? 하루 앞두고?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2차 전지를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수요일부터 특히 이제 화요일부터 얘기를 하면서 수목은 강하고 금요일 날까지 강하면 2차 전지 다음 주에는 무조건 간다.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에 연휴 기간인데 연휴 기간 전에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아니라 네. 새로운 업종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휴를 기다리지 않고 지난주부터 이미 2차 전지는 바닥을 저는 형성했다. 특히 이제 금요일에 밀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늘 2차 전지를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또 이재명 후보가 SNS에 또 5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각 지역에 대한 어떤 산업, 그다음에 폐배터리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폐배터리는 좀 새로운 뉴스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면서 오늘 폐배터리들이 더 강한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정도라면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이쁜 차트들이 많습니다. 단 삼성 SDI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못 가니까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안타깝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발 뉴스를 좀 보긴다라면 LNF 같은 경우 차트는 정말 제일 이쁜 차트가 LNF고요. 그다음에 대장주로 나가야 될 것은 LG 엔솔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오늘은 2차 전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 어느 정도 선으로 잡을까요? 저는 LG 엔솔을 좀 대장주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LG 엔솔이 나서줘야 되고 에코프로가 나서줘야 된다라는 거죠. LNF는 조금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네네. 일단 저는 단기 목표가 35만 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손절가는 27만 원 LG 엔솔에 한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